기자님. 기자님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세요? 글쎄요, 요즘은 인터넷 등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포커스인 메디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릴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고통을 호소하는 척추질환. 신경외과 전문의 홍현종 박사를 통해 건강한 척추 지키는 방법을 들어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척추 전문 병원. 이곳에는 천진한 표정의 신경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땠어요? 잘 잤어요? 네. 어제 여기 조금 땡긴다 그러는 건 어때? 조금? 네. 저린 거는? 그냥 됐고. 전에 그 느끼던 통증 같은 거 그거는 다 없어진 것 같고. 네, 됐어. 자칫 딱딱하고 두려움의 대상이라 생각할 수 있는 척추 질환의 이미지를 탈피시키기 위해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환자를 돌보는 홍 원장. 직원들에게까지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는 그는 병원의 젠틀맨으로 통합니다. 저희 원장님은 이제 외모에서도 풍기지만 항상 다정다감하시고요. 항상 웃는 상으로 저희 직원들이나 환자분을 대해주시니까 저희 직원들도 일하기가 편하고 진료받는 환자분들도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편안한 마음과 스트레스가 제로일 때 가장 큰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믿는 홍현종 박사. 의사생활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지켜오는 신념입니다. 항상 허리가 굽어있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또는 오랜 직장생활로 요통을 호소하는 주변인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척추질환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 아프시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아픈 거예요. 아픈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많은 손실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안 아프고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학창 시절 통증에 관해서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통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 안 아픈 거, 왜 아플까 사람이. 그걸 보다 보니까 사람 몸에서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게 기둥처럼 있는 게 척추잖아요. 근데 척추에서 일어나는 통증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8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누구든지 통증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연구하게 되다 보니까 척추 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래서 척추 쪽 질환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고 전문의가 돼 사회에 나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척추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환자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홍현종 박사가 말하는 척추의 중요성, 무엇이 있을까요? 척추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척추 안에는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신경들이 지나가는 통로이고 또 그 주위에는 척추 근육과 인대, 힘줄 같은 것이 붙어있기 때문에 척추가 바로 서야지 사람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습관과 신체의 노화로 척추 질환이 늘고 있는데요. 척추 질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척추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따라서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를 거치게 돼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한 개인적인 요인에다가 환경적인 요소에서 나쁜 자세 또는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척추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현대에는 컴퓨터를 하거나 운전을 하는 등 기계 문명의 발달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개개인의 운동량은 줄어들고 이는 척추를 약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허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세를 유지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현대에 오면서부터 점점 척추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이제 식생활에서도 척추에 악영향을 주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호식품들 또 비만을 일으키는 음식들 이런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지면서 척추에 대한 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이 변함에 따라 요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척추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료하기 가장 두려워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고통도 가중된다고 홍현종 박사는 말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치료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척추 질환도 궁극에는 자꾸만 진행하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적기에 초기에 치료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척추가 신경을 압박해서 심한 경우 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부위가 동시에 침범이 돼서 나중에 치료가 더 어려워지거나 큰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홍 박사를 통해 척추 질환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봅니다. 척추 질환의 치료는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수술적인 요법, 우리가 보존적인 요법이라 해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물리 치료, 그 외에 여러 가지 신경 주사 치료 등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역시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수술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되죠. 치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배경과 환경을 따져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늘 고민합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5, 60대 고령 환자들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런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심장병, 고혈압 등 성인 질환을 함께 갖고 있어 치료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심장병이나 당뇨병 또는 기존에 다른 수술을 하셨거나 그런 경우에는 척추 수술을 할 때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척추가 안 좋은 경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사 맞았죠? 네. 긴장하지 마세요. 네.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에 두려움을 갖는 환자들에게 홍현종 박사는 쓸모없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수술을 두려워하시거나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전신 상태가 좋지 못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구나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서 고주파라든지 아니면 신경 차단술 또는 척추 신경 자극기 삽입술 등 수술을 하지 않고 마취 없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심장병 등 다른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척추 수술 후에도 후유증 등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통 없는 비수술적인 요법들. 이것이 바로 홍현종 박사가 추구하는 안전한 척추 질환 치료법입니다. 비수술적 요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경 차단술입니다.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을 압박할 경우 신경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이에 인해서 통증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통증 유발 물질을 깔아앉혀주고 염증을 잠재우는 특수한 약들을 써서 예민해져 있는 신경 주위에 주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대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이나 마취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치료법이고요. 그 외에도 고주파를 이용을 해서 디스크 내부에 고주파 열선을 넣어서 균열이 된 디스크를 응축시켜주거나 더 진행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법 등이 있어서 초기 디스크가 완전히 탈출되기 전에 변성이 심하게 일어나기 전에 치료를 해서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굽히거나 움직이기 힘들고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기조차 버거워하는 경우에는 디스크에 변성이 생기면서 이를 감싸고 있는 섬유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원인인데요.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신경이 자라들어와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세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고주파 열선을 디스크 내부에 삽입하고 90도의 열을 수분 동안 가해줌으로써 균열된 섬유태를 수축시키고 자라들어온 이상신경을 제거해줌으로써 만성 요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편안하게 제가 지금 받았던 것 같아요. 평상시 아픔, 통증보다 수술할 때 거의 못 느꼈으니까 제가 아주 편안하게
편안하게 지금 제가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실에서는 긴장하고 있을 환자와 간호사들을 위해 농담도 던지며 항상 웃어주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해냅니다. 수술하시기 전인데 네. 기억하라 좀 무섭진 않으세요? 떨리지요, 암만 해도. 마음이랑 떨리지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실 거다, 치료를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좀 마음이 안심이 되세요? 네. 선생님이, 원장님 워낙 친절하게 말씀을 해서, 그 나설 것까지 말씀을 해서 막 감동해요. 홍현종 박사가 전하는 척추 건강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올바른 자세를 생활화하라. 척추에 있어서 바른 자세는 척추가 거꾸로 된 그 더블 S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척추뼈가 등받이 그리고 힙이 안쪽까지 완전히 밀착될 수 있는 자세를 해야지 정상적인 S라인의 형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발은 지면에 완전히 닿아서 체중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다리를 지면에서 뛰게 되면 다리를 꼬고 앉거나 비틀어진 자세로 앉게 되면 허리에 걸리는 하중이 몇 배로 더 세게집니다. 또한 이렇게 허리를 굽히게 되면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목이 앞쪽으로 굽어집니다. 그래서 목 자체가 앞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허리를 펴야지 목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와서 정상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홍현종 박사가 전하는 척추 건강 지키는 방법 두 번째, 전신 운동을 하라. 척추에 문제가 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디스크에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죠. 디스크가 약해지거나 또는 디스크 수술 후에 약화된 디스크를 강화하는 운동은 역시 척추 기립근, 척추 주위에 붙어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경보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수영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등산이나 그런 것도 역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홍현종 박사가 전하는 척추 건강 지키는 방법 세 번째,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라. 척추에 좋은 음식을 꼽기는 힘들지만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뼈째 먹는 생선, 시금치, 달걀, 야채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카페인이 든 음료나 패스트푸드, 술과 담배는 피하는 것이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것이 주된 일이지만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어떤 뛰어난 기술이 있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치료를 두려워하는 환자들에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홍현종 박사. 그의 치료를 통해 고통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